네, 신나는 금요일입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도 한번 신나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이겁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은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당대표를 깎아내려가지고 저에 대한 굉장히 모욕이고 네, 흥부가 기가 막혀가 아니라 홍보비가 기가 막혀. 네, 희대의 정말 명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어디로 가나 했더니 울산으로 간다고 알려졌습니다. 서울을 떠난 이후 어제 JTBC 뉴스룸에서 첫 단독 인터뷰를 했었는데 자, 어제 정말 작심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제 스스로 확인해준 내용이 있었죠. 화제가 됐죠. 바로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그 익명의 관계자가 이준석 대표가 홍보미디어본부장을 맡은 걸 두고서는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라고 발언한 그 발언 때문에 격분했다고 스스로 밝혔거든요. 자, 다시 한번 격분한 모습 보시죠. 저에게 돈을 해먹으려고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사람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더 씌워가지고 이 상황에서 자신들이 면피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정직한 사고로 선거를 이끌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대표 입장에선 저런 얘기를 들으면 격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대표가 홍보 관련 분야를 맡는 건 이미 양측이 합의를 했던 사안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 그 양측 갈등의 어떤 근본 원인, 그 물밑에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홍보의 전권을 갖기로 한 결국 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오늘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후보 선출된 바로 다음 날 이 대표를 만나서 홍보 미디어 분야는 전문가를 유촉하는 게 어떠냐. 이미 몇 명도 물색했다라고 그 이름까지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자, 그게 중요한 분야인 만큼 내가 직접 맡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수용했다라고 저렇게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이제 잡음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윤 후보가 앞에서 오케이 했는데 뒤에 가서 좀 불만을 제기했거나 아니면 자, 윤 후보는 오케이 했지만 참모그룹이 불만을 제기했거나 뭐 크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측 대 이준석 대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이 대표가 직접 맡은 했지만 대표들이 맡은 적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또 굳이 당대표 역할도 많지만 챙길 것도 많은데 이걸 하겠다고 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우선 이 홍보비라는 게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게 위해서다라고 본인이 밝혔어요. 그 자기가 홍보미디어본부장을 맡은 그 초기에 바로 이렇게 자신의 SNS에 자, 여의도 언저리의 업자들이 괴랄한 기획, 자, 괴이하고 악랄한 방법들로 기획을 해서 헛돈을 쓰고 있는데 내가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직접 나섰다라고 실제로 공개를 했고요. 실제 여러 선거를 지금 치러 오면서 그런 장면들을 많이 목격했다고도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자기에게 돈, 그러니까 홍보 예산을 해먹으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미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해먹었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이다. 자기 고백이다, 셀프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저걸 들은 사람들은 해먹었던 사람들은 찔릴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직접 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윤 후보 이 대표 입장에선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근데 오늘 윤 후보 본인은 이 대표가 홍보비 해먹을 수 있다. 발언들은 사실은 없고 그런 소리 한 사람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그렇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그 격분했던 이 핵심 워딩이잖아요. 자신을 해먹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 그 출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윤 후보는 나는 들은 바가 없고 뭐 찾아봤더니 아무도 없더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나는 아무 근거 없는 낭설을 듣고 제주도까지 간 거냐. 뭐 이렇게 또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좀 더 불쾌한 입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불쾌한 모습 들어보시죠. 그 이야기가 있은 직후에 사실관계 확인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은 그 핵심 관계자 굉장히 큰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이간 행위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자, 일단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이간 행위를 했던 이 유대관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어요. 지금 아마 잠시 후에 만나게 된 예정이 돼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조치를 어떻게 내놓느냐. 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궁금증이 드는 게 도대체
홍보비가 얼마나 되길래 이 기가 막힌 홍보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까? 근데 지금 뭐 그래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제가 지난 17년 대선 선관위자를 찾아봤더니 전신이었죠.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약 340억 원을 사용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언론에서는 최대 80, 90%까지가 홍보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큰 게 TV 광고, 또 문자 발송 비용, 게다가 또 유세차를 수백 대를 돌리잖아요. 네. 거의 그러다 보니까는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 90%까지 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대선도 한 513억의 그 선거 비용 상한액인데 최소한 400억에서 450억 이상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큰 돈을 굴리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는 사람을 챙겨준다거나 뭐 뒷거래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앞서서 박원석 전 정의당 사무총장 얘기를 했었던 거죠. 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조동원 새누리당 전 홍보본부장 조동원 씨 유명하죠. 그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는 그 멘트로 유명했던 지난 2016년에 홍보 비리로 이렇게 검찰 수사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요. 홍보비가 정말 450억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는데 근데 홍보비 지출이나 홍보 전략은 뭐 굳이 역할을 따로 이렇게 맡지 않아도 어쨌든 이 시스템이 있잖아요. 관리를 해주면서 통제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마음대로 예산을 쓰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대표가 같이 맡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또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는 홍보비 절감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향후 정치적인 포석도 노린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미 보시면 지난 4월 재보선과 지난 6월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 자신을 지지했던 2030을 지지를 효과적으로 끌어내는 방법으로서 홍보미디어 전략 상당히 효과적이다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네. 자, 이번에 어쨌든 차기를 노리고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차차기. 계속 정치적으로 노리는 이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신을 지지해줄 세력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가는 방법 그리고 또 실전 경험을 통해서 과연 어떤 전략을 써야 더 효과적으로 붙들어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아주 유효한 장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또 하나는 또 윤 후보에게 지금 일단 자리를 내줬잖아요. 아무래도 자신은 계속 이런 홍보 분야에서 자신의 어떤 존재감이나 정치적인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이런 갈등, 윤핵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만나게 되니까 이제 잠시 후 만나게 되는데 더 갈지 아니면 봉합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마 이성태 기자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